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을 지나가면서 제일 재미난 말이 한마디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척추골절, 분쇄골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척추 한 곳에 골절이 일어나서 그곳만 치료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몸 곳곳이 뼈가 부러져서 어디를 손대야 될지 어디를 수술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환자가 있답니다. 척추골절, 분쇄골절. 분쇄골절이 훨씬 더 심각하고 치료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이제 이런 건데요. 척추골절은 국민의힘, 분쇄골절은 민주당. 이제 이것을 빗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국민의힘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지금 오매불망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거두었던 지지율 그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두 사람 모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받았던 지지율에서 형편없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때는 50% 가까운 지지율이었는데 지금은 30% 초반, 거의 15%포인트 가까이 지지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것을 두고 중앙일보가 주말판에 이제 흥미로운 분석 기사를 써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에 사는 57살 된 여성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마음이 진짜 떠났다고 느낀 건 지난해예요. 해외 순방이 컸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지지할 가능성이요? 없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논란 중에 순방 때 빚어진 것들이 계기가 됐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뚜렷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말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은 물론이고 야당하고 소통하는 것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야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했으니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찍을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렇다고 민주당 찍을 일도 전혀 없습니다. 라는 것이 그 여성분의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쪽에 있는 분, 서울에 사신다는 50세 남성을 이번에는 인터뷰를 했더군요. 이분이 하는 말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은 언제든 있어요. 국민의힘보다는 그래도 민주당이 대중의 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 지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줬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 후보에게 찍을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 1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탓에 민주당이 변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표를 줬던 사람, 이재명 대표한테 표를 줬던 사람인데 지금은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여론조사마다 이제 수치로 조금씩 표현이 되는데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26%쯤으로 나오고 전국 지표조사 NBS에서는 29%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4분의 1 혹은 많을 때는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분들은 뭐 중도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뭐 부동층, 뭐 무당층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2022년 때 그때 대통령 선거 때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분들이
8%, 9%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2배, 3배 지금 이런 분들이 많은 거지요. 물론 대선 때하고 총선 때하고 유권자의 여론이 집중하는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요. 대선 때는 아무래도 양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이리저리 마음 두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적어지는 반면에 총선 때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숫자가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마음을 주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찍을 건 절대 아니라는 분. 또 나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찍어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야.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 못 찍겠어. 라는 분. 이제 이런 분들을 여야 모두 그 떠나버린 마음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요. 이제 그래서 그걸 내부를 좀 분석을 해보면 지난 대선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내가 찍은 후보가 정말 마음에 꼭 들어서라기보다는 상대편 후보가 싫어서 그래서 반사작용으로 이쪽을 찍었을 뿐이다. 라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감정과 미움의 감정, 좋아하는 감정과 보기 싫어하는 혐오의 감정은 손바닥의 앞뒷면 같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속담에요. 너를 사랑한 사람이 너를 울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연애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러나 정치에서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그냥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랑하는 감정이 꼭 그때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감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실망의 골이 또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론조사의 툴, 그러한 질문, 좋아서 찍었습니까? 상대편이 싫어서 찍었습니까? 라고 묻고 그 대답을 집계하는 그러한 분석들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감정은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 같을 때가 많거든요.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거고 미워하다가 마음이 돌아섰을 때 그 돌아서는 사랑의 마음이 더 강렬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훨씬 더 복잡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 건데요.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서 마음이 떠났다는 분들, 이 신문이 이제 12명을 인터뷰를 했던데요.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그 이유를 꼽는데 첫 번째는 배우자 문제를 꼽습니다. 김건희 여사.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 국정 운영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통하지 않는다.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안 한 지 정말 오래됐죠. 취임하고 나서 취임 100일째 그때 기자회견 한 번 하고 지금 기자회견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신년 기자회견 없었고 올해도 지금 안 하고 있죠.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군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윤 대통령한테서 마음이 떠났다는 분 12명 중에 7사람은 그 첫 번째 이유를 김건희 여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48살 된 남성분은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부인이 더 마음에 안 든다. 또 51살 된 어떤 여성분은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자꾸 자기 식구만 감싸고 있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셨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흥미로운 그 관전 포인트는 뭐냐? 윤 대통령의 이탈층을 분석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에서 멀어진 사람들, 그 원인이 되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한테 있습니다. 원인이 본인한테 있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로부터 멀어졌다는 사람들은 아이고 원인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걸 보면은 민주당이 분열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발목만 잡고 비협조를 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문제다. 뭐 정부를 헐뜯기만 열중했지 않느냐. 29살 남성. 거대 야당으로서 힘을 못 내고 있다. 47살 남성. 이재명 리스크가 없었다면 민주당이 훨씬 더 나은 정당이 됐을 것이다. 57살 여성.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45살 여성. 이렇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어서 어디에다가 손을 대서 어디부터 수술을 해야 될지 민주당은 혼란 그 자체다. 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다. 이제 이런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이 싫다. 이제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진 그 유권자들 25%에서 29%그 사이에 있는 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좀 변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로부터 멀어져 버린 사람들은 참 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에 참여한 이준호 STI 대표가 제가 초입에 말씀드린 바로 그 말을 한 겁니다. 이 두 당의 이탈층을 골절에 비유하면 국민의힘의 경우 척추 부위이긴 하지만 결단만 하면 수술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이제 척추 골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러 부위에 걸쳐 분쇄 골절인 격이라 외려 수술이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척추 골절, 얘는 분쇄 골절 이러는데요. 저는 또 다른 분석을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인데요. 이러한 그 윤석열과 이재명을 맞세운 분석들은 이번 총선에서는 유용하지 않다. 필요가 없다. 왜? 한동훈이라는 전국적 스타가 국민의힘에는 9회 말 대타자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을 전제로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으로부터 멀어진 그 이탈층을 분석하는 틀은 극히 일부분을 조명할 수 있을 뿐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는 한동훈과 이재명을 맞세워서 분석하는 그러한 여론조사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럴 경우에 한동훈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